또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업을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햇스로는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어떤 걸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창업을 했냐 얘기를 해보면, 그때 2020년이었어요. 딱 고등학교 1학년 될 때였는데,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다들 생기부에 첫 번째 진로를 적는 시간이었어요. 대학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수학을 못하니까 당연히 문과였고, 문과에서 경영학을 다 한대. 그래서 경영학을 썼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공부는 나랑 맞지가 않아. 그러고 보니 또 이렇게 가다가는 취업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걸 공부를 해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선택한 게 또 창업이었습니다. 조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음에 창업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창업을 했느냐, 처음 선택한 아이템이 무려 이제 굿즈를 팔아서 대박을 나자였습니다. 요즘 인스타 보면 대창에 까이는 게 있죠. 마프샵 만들어서 뭐 의류 팔고 굿즈 팔고 하는 거 해서 뭐 자기 창업했다 자랑하고 이런 거 정말 약간 비꼬듯이 밈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심지어 이때가 마프샵이란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정말 초기에 합류를 했는데, 예, 대차게 실패를 했습니다. 마플샵이 제가 처음으로 해본 무언가였는데, 그 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샵이 아직도 있고, 초기에 실패한 게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도 이게 팔고 나면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총 합이 10,000원이 안 돼. 근데 10,000원이 안 되면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벌었다. 예. 원인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낮은 그림 퀄리티.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은 잘 그리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제가 잘 팔리는 굿즈에 대한 감각이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페샵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정말 비싸요. 물론 저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거를 제일 많이 사서 썼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다 좋아요. 근데 이거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티셔츠에 그려진 이 비싼 티셔츠와 케이스를 누가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럼 누군가 사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도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막 계정을 만들고 했는데, 인스타 계정 만들고 홍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연하게도 홍보가 안 될 만한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는 취직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려 첫 번째로 선택한 아이템이 마플샵에 굿즈를 팔아서 직업을 대체해보자 라는 무모한 선택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창업을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아이템을 찾아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맛집 찾아다니거나 분위기 좋은 장소 찾아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촌동네에 살면 갈 데가 많지 않아요. 또 갈 곳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경남에서는 뭐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장소뿐만 아니야. 그냥 뭔가를 하기 어려워. 근데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생각했죠. 창밖에 건물이 저렇게 많은데 갈 만한 곳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숨겨진 갈 만한 곳들을 차근차근씩 모아서 지도로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자. 이따 코로나 때였거든요. 막 2020년, 2021년이었는데 무려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이 막 활성화되고 줌이 된다. 전부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할 거다 하는 시절에 결국 다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논리는 이거였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그 공간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막 백신 맞고 해도, 심지어 이때가 백신 막 1차, 2차 맞느니 마느니 그때였거든요. 그런 때였는데 결국 다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디벨롭해서 발전한 방향이 이제 놀러 갈 곳을 찾아준다 해서 놀러라는 위치 기반 SNS를 기획하고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성공했으면 이 영상이 안 나왔겠죠. 실패를 했는데 완제품도 못 만들었어요. 이때가 2021년이에요. 거의 1년간 개발에 매진했는데 완전 개발에 처음 뛰어들었던 해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 해가 다르게 개발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그때는 API 하나 끌고 오는 것도 힘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개발의 벽에 박혀있고, 심지어 뭔가 간단한 제품도 아니야. 좀 복잡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품이란 것들의 본질적인 숙명이죠. 이제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가? 이 제품은 만약 경쟁자, 대체자가 있다면 대체자보다 무엇이 나은가에 대해서 딱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셨을 때 생각나는 것들, 네이버 지도,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이거 대신해서 써야 될 이유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뭐 약간 나름대로 뭐 마케팅을 집행을 했었는데 전혀 리텐션이 없었다. 근데 완제품을 못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뭔가 화면에 있죠. 네, 이렇게 디자인으로 만드는데 도 같아서 결국 내가 디자인에는 그래도 소질이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디자이너로 입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프로덕트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 어떠한 경로로 어느 분의 블로그 글이었는데 링크가 걸려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디스콰이엇이라는 창업가들,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있는 커뮤니티를 처음 찾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글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한 59개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했는데도 정말 많이 썼고, 그래서 이 글들을 보면 그동안 심리 변화라든지 힘들었던 거라든지 좀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글들까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의식의 흐름을 변화하면서 디벨롭을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기업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 오징어 게임하고 뭐 BTS, 기생충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강한 주목을 받을 때요.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순간의 기점으로 많이 달라졌죠.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분명 쌓여온 거겠지만, 우리 대중문화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에서 BTS, 봉준호, 오징어 게임 이제 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순간이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급부상했던 기업 스타트업인 토스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때 제가 당시에 봤던 토스에서 만든 다큐인데요. 자기들 이야기 찍은 거예요. 핀테크를 주제로 이제 자기들 찍은 건데,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들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계속 이건 세상에 필요해라고 만들다가 실패했다. 수없이 실패하고 나니까 토스라는 거를 이것도 당연히 그전에도 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되는 제품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은 뭔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일한다, 뭐 자유와 책임, 넷플릭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아주 뭔가 솔깃하고 약간 스타트업계 신화, 아직도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토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때부터 그런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 내 눈에 들었어. 그래서 토스뽕을 한번 맞은 상태죠. 근데 이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토스라는 걸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만족을 했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토스가 간편송금 시대를 열기 전에는 우리가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인터넷 뱅킹 한번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뭐 돈 가는데 30분 넘게 걸려. 1,000원 보내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금융의 혁신을 불러왔던 토스고, 그리고 단순 송금앱뿐만 아니라 토스가 만든 제품들이 그렇게 터치 한 번이면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던 과정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타이밍에 만난 앱이 하나 있어요. 블립이라는 앱인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덕지라는 K-pop 그룹 소식을 흩어진 건 또 한 곳에 모아주고 스케줄 알림까지 해줘. 요즘에는 그냥 스케줄 알림용으로만 써요.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다 보기 때문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멜론에서 티켓팅 한 번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아이유님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 할 때 저도 티켓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티켓팅 하기 전에 무슨 팝업창 해제를 해야 된대서 이미 다 해놨어. 그래서 내 순서가 왔다? 근데 무슨 프로그램 오류로 팝업창 해제가 안 돼서 다시 무슨 44만 명 뒤로 밀렸어. 내가 돈을 내고 가겠다는데 왜 걔네가 팝업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앞에 이야기랑 연결돼요. 토스가 이전에는 30분씩이나 걸리던 인터넷 뱅킹을 터치 한 번이면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열었잖아. 그 보안에 민감한 그것도 되는데 팝업창 없애는 거 하나 안 되겠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그러니까 단순히 알림만,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림만 잘 줘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이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 감동의 취약한 분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감동을 찾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였던 거죠. 티켓팅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이거는 뭐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제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BTS, 기생충 이런 게 막 세계의 주목을 받고 우리도 멋있다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거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경험이 불편한데 과연 이 성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문화는 저는 국가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문화적인 힘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문화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 문화 자체 코어도 키워야 돼요. 딱 꿈이 생긴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창업하겠다로 시작했는데 1년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대중문화 산업을 혁신해야겠다. 이 산업에도 내가 뭔가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